예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음악, 미술, 무용, 또 문학 이런 거죠. 저는 여기다 미술까지 포함시킵니다. 뭐더 많을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오감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예술의 기준을 저는 우리의 오감을 어떻게 활용해서 자극을 하고 그래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시각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시각적으로 보는 위주로 된 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림, 미술이죠. 그죠? 이 청각적으로 듣는 게 음악이죠. 그죠? 후각, 그러니까 미각을 자극하는 거 뭡니까? 이게 이제 음식 먹는 거 미식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감을 어떻게 자극해서 종합적으로 느낄 수 있느냐. 지금은 사실 이게 많이 많이 결합되어 있죠. 사실 우리가 라이브랑을 보면 음악을 연주하는 걸 보고 보면서 우리가 음악을 듣는 거하고 그냥 옛날처럼 영상 자료 없이 그냥 이것만 듣는 거 완전히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앞에 조성진이나 뭐 제가 좋아하는 에밀 클래스 같은 사람이 연주하는 그 영상 옛날 영상인데 저 보고 있어요. 보면서 물론 유튜브로 들으니까 음질이 뭐 제 CD 갖고 있는 트는 것보다 좋지 않지만 그래도 좋아요. 얼굴을 보는 거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 제가 예술 중에서 제일 많이 감상하는 부분이 재즈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재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음악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혹시 재즈를 싫어하는 분도 계실 건데 좋아하는 분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삶이 재즈가 얼마나 많이 녹아드는지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의 소비일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재즈라고 하는 음악이 얼마나 많이 녹아들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는 CM송들 있잖아요. CF 이런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재즈에서 영향받은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고 즐기는 패션 중에 재즈 영향을 받은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이미 재즈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재즈를 스타벅스 잘 가시는 분 계세요? 스타벅스 잘 가시는 분이나 일본 여행 자주 가시는 분들, 일본에 가서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음악을 들었는데 참 음악이 좋더라. 90% 재즈입니다. 그리고 99% 재즈의 편곡입니다. 이상하지요? 스타벅스에 트는 것들 중에 음악 중에 재즈가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계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계절과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는데 가서 음악 들었는데 우리가 분위기 좋다. 얘기가 들어오니까 상당히 카페 음악 분위기 좋다. 재즈 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재즈라고 하는 것이 다양성이거든요. 재즈는 기본적으로 일단 클래식에서 파생된 거지만 간단하게 재즈와 클래식을 그냥 한 글자로 정리하자면요. 자유로움을 누구에게 주냐는 거죠. 이 같은 곡을 연주하는 방식의 자유로움이 어디에 있냐? 그 자유로움을 클래식에서는 그 클래식에서 악보에 있습니다. 악보와 작곡자, 의도죠. 작곡자들이 보통 클래식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클래식 음악의 악보를 보면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모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메모 남겨놓은 게 베토벤이 남겨놓은 것도 있고 후대 사람이 다 뒤에 첨삭한 것도 있고 자기 생각을 넣은 것도 있죠. 우리가 말하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음악에서는 곡의 해석 방법, 해석 능력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줬느냐? 작곡자에게습니다. 그리고 악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악보나 이런 걸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약간의 어떤 뭐 장식을 좀 바꾼다든지 보이싱을 좀 바꾼다든지 해서 보이싱을 바꿔가지고 약간 다르게 쳤네? 요즘에 이민찬이나 조성희 이런 사람들처럼 그 예전에 예브게니 키시간 사람 그래서 잘했거든요. 바가니 잘하던 그 기동 크레머 같은 사람들도 항상 그러게 지금은 나이가 들었지만 유명한 사람인데 바이올리니스트 그런 사람이 잘했어요. 그렇게 그런 정도만 자유만 허가되는 거죠. 그래서 작곡가들 중에 뭐 쇼팽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준 게 있어요. 요거까지는 좀 해도 된다. 좀 해도 된다. 재즈는 그 곡의 주도권이 연주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예요. 뭐 다른 이론적인 관점도 있는 것도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리고 해랑학당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술적인 측면에서 재즈와 클래식은 바로 곡을 어떻게 해석하고 연주할 거냐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작곡가와 악보에 있는 것이 클래식이라면, 재즈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악보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코드 진행은 못 바꿔요. 코드 진행을 바꿔버리면 곡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코드 진행의 연장을 늘릴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3도, 3도, 5도 이런 거. 예. 그래서 3도나 5도 화음을 더 넣는다. 특히 5도 화음을 잘 넣어버리면, 음악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5도 화음을 잘 넣어버리면 곡이 아주 풍성해져요. 대신에 잘못하면 늘어져요. 근데 이런 거 잘 잡는 거죠. 그리고 템포를 바꿔가지고 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 템포를 바꾸면서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편안하고 자유롭게 느끼시는 이유가 이 템포 조절에 용이한 겁니다. 같은 패턴은 이제 블루스 코드로 넘어가는 패턴이 있잖아요. AA, B, C, AA, A-BC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는 8마디 코드 체인지가 있는데, 이 체인지를 넘어갈 때 템포를, 각 코드별로 템포를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어? 리듬이 이렇게 되는 거죠. 리듬이 좋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재즈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연주하는 사람이 이 곡을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되기 때문에 재즈 스탠다드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연주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이게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각 미스티라든지 또 뭐지? 플라이 투 더 문이라든지 유명한 곡들이 있어요. 스트레이트 노 체이스 이런 것, 그런 곡들을 보면 솔피넛 이런 거 같은 거, 유명한 밥 시대에서 만든 곡이죠. 이런 곡들을 보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연주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주를 했어요. 한마디로 클래식 정상적인 방식으로 하는 연주도 있는가 하면 프리 재즈 방식으로 막 풀어서 있는 오만 거 다 있어요. 이런 음악들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주 많이 확장된 겁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주제 바로 예술적으로 재즈가 어떤 의미냐, 재즈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확장됐어요. 그래서 1940, 재즈가 보통 1940년 때 나왔다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루이지애나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윈턴 마샬리스가 한그 유명한 쇼츠 영상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이 재즈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만들어낸 사람이 그거예요. 왜 마침 행진곡을 이렇게 쳐야 되지? 빰빰빰빰 빰빰빰빰 해야 돼. 여기 빰빰빰 빰 하나 빼면 안 되나? 이걸 빰빰 빠밤빰 이렇게 당기면 안 되냐? 당기면 쓰면 안 돼. 이걸 생각한 거죠. 템포를 바꾸고 한번 해봤는데 재밌어요. 원래 색스폰 나가다 트럼펫 나가는데 그 부분 빼고 클라리넷 넣을 수도 있고, 재밌네. 이렇게 연주해야 되네. 그게 그 흑인들이 그걸 시작을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재즈가 나온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패러다임 확장입니다. 재즈가 나옴으로 인해서 등장하게 된, 여러분 진짜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락입니다. 락은 재즈가 나왔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 뭐냐면 블루스 코드라는 것을, 락은 바로 블루스 코드, 마이너 음계, 그 도미닉 스케일, 블루스 코드를 확장시킨 거거든요. 재즈에서 블루스가 나와가지고 블루스 코드를, 마이너를 어떻게 확장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모든 락이 나온 겁니다. 모태가 그냥 하드락부터 지금 모든 락들이 다 나온 거죠. 락 음악의 시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리고 락 음악은 지금 다른 것들을 변형해가지고 다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봄 되면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수 밤바다하고 벚꽃 엔딩, 그거 다 락이 기반이거든요. 재즈의 장점이 바로 이 생각의 확장이었습니다. 생각의 확장. 그리고 주도권을 누구에게 줬느냐. 나의 연주 주도권, 이 곡을 어떻게 해석할까의 주도권을 우리 개인에게 준 거죠. 우리 개인에게 이걸 주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신의 실력, 자신의 생각, 자신의 그 감정을 담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재즈 스탠다드 가지고도 앨범을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재즈 연주자들이 기본적으로 한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재즈 스탠다드 곡을 모아가지고 자신의 스타일을 편곡해가지고 한 번씩 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앨범에 넣습니다. 재즈는 사실은 또 장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작곡을 할 줄 몰라도 가능합니다. 재즈는
작곡의 능력보다 연주의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클래식에서는 작곡가와 연주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뭐 리스트나 라마니노프는 자기 작곡도 했고 연주도 했지만은 실제로 라마니노프의 연주 남아있는 것보다 라마니노프의 연주를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거든요. 웃기죠? 작곡자보다 다른 사람이 연주를 더 잘했어요. 재즈는 작곡자와 연주자의 개념이 불분명해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곡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행위인데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까지 허락을 다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리재즈 같은데 아예 그냥 보는 기본적으로 4개의 코드를 쓰는데 그중에 코드 하나만 갖고 이걸 갖고 그냥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최소한 쓰고 작게 해서 코드라는 화성이라는 개념 말고 이 코드를 어떤 순서로 배를 해서 어떤 순서로 시간적으로 나열하고 배를 해서 새로운 재즈를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이 잘 많이 아는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사람입니다. 선법 확장이라고 하죠. 좀 너무 그러니까 복잡하고. 그래서 재즈라는 것이 예술에 가지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유로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 기타 등등. 그때 거의 동시대 비슷한 시기에 그런 것이 사람들 생각이 사이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뒤에 관찰해 보니까 코코 샤넬이 맨 처음에 그 새로운 패션을 만들어냈을 때 바로 그거 혁명을 했던 게 그거잖아요. 전통적인 방식의 여성 보고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샤넬이 그만큼 유명해진 거고 이렇게 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그 뒤에 디올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재즈에서 파생됐다고 하는 거죠. 재즈에서 왜 파생됐느냐? 재즈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처음으로 정확하게 어떤 체계적으로 드러낸 거거든요. 그게 1940년부터 50에서 60년 딱 넘어올 때, 밥 재즈가 나왔을 때, 하드밥이라 하죠. 비밥, 하드밥, 재즈가 나왔을 때가 이 개인의 능력치가 극대화됐을 때, 진짜. 우리가 아는 재즈의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부분 이때 발전 다 했고 엄청났던 거예요. 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찰리 파커죠. 버드라고 불리는. 찰리 파커의 그 애드립을 듣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게 전부 애드립입니다. 안 맞아요. 즉흥 연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마일스 데이비스 같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야 돼. 할 게 없다. 너무 많이 해놨다. 저 사람이. 난 다른 방식으로 가겠다. 이 사람도 생각을 전혀 바꿨죠. 우리가 말하는 풀 재즈라고 하는 핫 재즈, 핫 비밥이라고 보통으로 그는 핫이라고 하는 거죠. 워낙 열정적이고 바꾼 거죠. 음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패션이나 우리 생활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거 있잖아요. 어떨 때는 화려한 옷 입다가 이 유행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니멀리즘으로 가죠. 단색으로 입고 뭐 당시 없는 거 입다가 있으면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루하잖아요. 또 바뀌는 거죠. 옷이란 특정 안에서 바뀌는 거죠. 지금은 나중에는 막 섞어 입잖아요. 이런 것들의 원류가 됐던 것이 바로 재즈가 나오면서부터. 그래서 예술적으로 예술사에서 아니면 예술적으로 재즈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걸 우리는 에너지 소비라고 하죠. 삶의 소비. 우리가 삶의 어떤 많은 부분들을 소비를 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의 자유권을 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요? 보다 즐겁고 재밌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감내하는 거잖아요. 그 힘든 노동 다음에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 힘든 노동 다음에 벌어진 수익으로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지요. 그 사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바로 소비가 들어갑니다. 인간은 누구나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쓰기 위해서 버리는 거죠. 쓰는 것, 소비 행위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 소비 행위를 극대화시킨 것이 바로 자본주의고 이 자본주의가 나오고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나와서 네 각자 알아서 판단해갖고 마음대로 살아라. 대신 책임은 너희가 지라. 라고 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삶을 보다 재밌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산업혁명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거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재즈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재즈의 모토도 그런 겁니다. 자유죠, 자유. 자유롭게 살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그 제 이름 장르 중에 하나가 있어요. 프리 재즈.
그 샵베르크가 있나? 12음계 나오고 나서부터 12음계를 도용해가지고 코드 이런 거 프리재즈 오넷 폴맨이라는 사람이 만든 프리재즈 이런 거 들어보면 황당합니다. 소음입니다. 머리 아픕니다.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머리 아프다는 사람 많아요. 왜냐면 도대체 뭐지? 기존에 알고 있던 음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여러분들은 화성 코드가 없으면 불편해요. 웃기죠?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알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뭔가 딱 정해져 있어야 좋아해요. 근데 재즈는 이런 가지 풀어놨다는 겁니다. 음악의 가장 기본까지 다 풀어버려. 오렌지 폴맨 말고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우리가 아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있잖아요. GDF 이거 음정마저 바꾼 튜닝을 다르게 놔드렸어요. 그렇죠. 기준점이 없으면 혼란하죠. 그래서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점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원하잖아요. 혼란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발생하는 것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혼란이라고 해석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자유라고 해석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없이 하는 것을 좋다고 하고 좋네. 이것도 해야 되잖아.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자기 자신의 의지가 뚜렷한 사람은 자기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준점이 외부가 있지 않고 나한테 내가 이 행위를 하는데 이거 책임을 내가 지면 되잖아. 근데 기준점을 원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를 누가 좀 해줘야 돼. 이거 괜히 했다고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잘못되면 뭐 어때서요? 그럼 잘못되면 내가 받을 피해 남들이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걸 혼란이라고 하는 거죠. 혼란 없어요. 자기가 기준점만 정확하면. 재즈가 바로 그 기준점을 제시를 해준 겁니다. 어떻게 제시해 줬냐? 자유로움으로 너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네 노래, 이 곡은 이제 네 노래. 내가 만들었지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 듀크 웰링턴 있을 때 듀크 웰링턴이 재즈에 유명한 그냥 재즈에 대해서 세 명을 딱 뽑으라면 항상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듀크 웰링턴 무조건 들어갑니다. 듀크 웰링턴 있을 때 빌리 스트레이혼이라고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거든요. 어, 듀크 웰링턴이 작곡한 것도 많은데 이 빌리 스트레이혼이 엄청나게 많은 작곡을 했어요. 테이크 뭐 A 트레인 같은 이런 걸 그 테이크 A 트레인인가 그저의 무슨 기사를 타라 그런 것도 작곡하고 스트레이트 노 체이스 이런 것도 작곡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많은 곡들을 작곡했어요. 재즈 스탠다드 명곡들. 근데 이 사람이 작곡해놓은 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엄청나게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작곡을 잘해놔가지고 무지간한 거 만들어도 별로 뭐 그냥 그거 계속 연주하는 거예요. 재즈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삶을 즐겁게 재밌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술의 의미에서 재즈는 이런 겁니다. 자율권, 자유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유 때문에 재즈가 엄청나게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 1940년, 본격적으로 1950년대 이후로부터 전쟁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었지만 세상을 엄청나게 많이 바꿔놨어요. 제일 대표적인 재즈가 난 자식 중에 제일 완전히 이단하지요. 재즈가 낳은 놈 중에 우리 집안에 저런 놈이 있나 하는 게 누군가 락입니다. 락. 그 중에 가다 보니까 이런 새끼도 있었어? 헬메탈 이런 거. 근데 재즈 기반을 뒀어요. 재즈에서 기반. 물론 재즈도 클래식에서 기반을 둔 거죠. 이렇게 가는데 자 락이 발전하면서 세상이 또 변하고 메탈이 변하고 그 락, 여러분이 아는 모든 음악들은 대부분 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명이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락 밴드들 본격적인 하드락이 아닌 건 아니지만 락을 기반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락의 코드, 락의 사운드, 락의 표현 방식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밴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활성화됐던 게 락이라는 장르 때문에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재즈는 어떤 세계 우리의 인생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느냐를 주체적으로 잡아준 겁니다. 재즈처럼 인생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클래식처럼 살 수도 있어요. 둘 다 하면 좋겠죠. 자기 주체성이 나면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당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도 바로 이겁니다.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사는 방법. 이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사는 방법 중에 주체성을 가진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재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재즈와 같은 자유를 느끼고 재즈와 같은 자유로움으로 재즈처럼 편안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